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가 추리, 미추리 채널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채널은 한국의 현대미술씬을 폭넓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굉장히 많은 장소들에서 현대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폭넓게 지지받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하다가 미술을 쉽게 소개하고 미술 전시들을 리뷰하는 채널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추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 채널은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만들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구독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채널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교양으로 조금 미술을 접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내가 지방미술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서 매번 수도권까지 올라오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이 구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현대미술을 좀 하고 싶고 또는 지금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학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전시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구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뷰할 전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리뷰할 전시는 그 한남동 리움미술관에 있는 필립 파레노 작가의 보이스라고 하는 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이고요. 작가가 재밌는 거는 알제리 출생이고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또 매체를 또 가리지 않아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미술 작가면 회화라면 회화, 아니면 조각이라면 조각, 이렇게 하나에 매진하는 작가들이 종종 있는데 이 필립 파레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조각, 드로잉,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작가가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요, 단순히 작품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관람객들이 이 전시 자체를, 이 공간 자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작품 작업을 이어나간다는 점인데요. 말로만 해서는 힘드니까 실제 전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 리움미술관 정원에 굉장히 높게 솟아있는 건축물 하나를 볼 수가 있었어요. 건축물이라기보단 설치물?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설치물을 이야기에 앞서 이전에 있던 작품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여기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니시 카푸어라고 하는 이 작가도 굉장히 현대미술계에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큰 나무와 눈이라는 설치물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필립 파레노의 막이라는 작품을 두기 위해서 이 큰 나무와 눈이라는 작품은 용인 에버랜드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막이라는 작품은 단순히 그냥 높게 솟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둥에서 뻗어나온 선들을 통해서 대기 중에 온도, 습도, 소리, 바람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정보들을 미술관 내부로 보내서 미술관 내부의 빛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상호작용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 내부와 외부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SF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건축물 자체가 20세기에 상상했었던 SF적인 모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투박하고 굉장히 거대한 미래적인 어떤 미래주의적인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갔을 때 우리가 봤었던 작품이 또 있는데요. 일광 반사기, 그리고 대낮의 올빼미라는 작품들이었어요. 솔직히 작품은 별로였습니다. 일광 반사기 같은 거는 오각형의 어떤 기계가, 여기 당연히 사진을 띄워주시겠죠? 오각형의 기계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었고요. 마찬가지로 대낮의 올빼미도 전면 벽에 AI가 만든 영상이 투사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 AI가 만든 영상 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흥미롭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흥미롭다고 느꼈었던 거는 관람객이 앉아있는 그 호 모양의 벤치였는데요. 저는 그 벤치를 보고서 리차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라는 작품을 떠올렸습니다. 이 기울어진 호라고 하는 작품은 맨 처음에 어떤 광장에 놓여 있었어요. 그 광장에 놓여 있었는데 굉장히 길쭉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었습니다. 결국 많은 민원을 받기 시작했고 철거됐던 비운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전설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기울어진 호 같은 경우는 관람객에게, 그리고 시민에게 굉장한 불편감을 초래했었는데, 이 리움미술관 안에 이 벤치, 기울어진 호를 닮은 벤치는 관람객에게 안락함을 준다는 그 아이러니함이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더 지나가면 안내 데스크까지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요. 안내 데스크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보통 일반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나 돌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리움미술관의 안내 데스크는 아크릴 박스로 이렇게 겉면을 만들었고 그 안에 숯을 채워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배 작가가 이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배 작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숯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거장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전시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표를 뽑고 이제 전시장에 들어갔었는데 M2관에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M2관에서 우리가 처음 봤던 작품은 리얼리티 파크의 눈사람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눈사람 같은 경우는 시간과 유한성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를테면 이 눈사람은 전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녹아요. 녹다가 없어져요. 그럼 이제 또다시 새로운 눈사람을 갖다 놔요. 다시 녹기 시작하죠. 왜 이런 작업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사람을 보고 있을 때 단순히 눈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녹아 없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이 어떤 건가 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곧 나의 시간이기도 하죠. 눈사람도 점점 시간을 통해서 없어지지만 우리도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 그리고 생명, 물질, 작품의 유한성 같은 것을 작가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작품 개념이랑은 조금은 어긋나요. 왜냐면 여러분 모나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나리자는 인류의 유산이고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는 걸작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실제 물감으로 만들어져서 점점 부패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부패를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완벽한 온도, 완벽한 습도를 통해서 조절하고 이 작품이 망가지는 걸 막아야 해요. 반면 리얼리티 파크의 눈사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없어지고 있어요. 모나리자는 불멸이지만, 그리고 불멸이 되어야 하지만 이 리얼리티 파크의 눈사람 같은 경우는 없어지면 다시 생겨나고 없어지면 다시 생겨나고 어떤 윤회적인 시간, 그리고 소멸하는 시간을 그대로 겪고 있다는 그 대비가 흥미로운 거죠. 다음 전시 전경을 둘러보면 전시 전경은 마치 황혼의 시간대에 진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굉장히 주황빛의 조명들이 전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굉장히 길어서 조금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석양빛만 가브리엘 타드의 지저인간 미래 역사의 단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작품이라고 해봐야 유리창 전체에, 갤러리 유리창 전체에 접착 시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주황색 접착 시트를 붙여놔서 그 색이 반영되니까 갤러리 내부는 마치 우리가 황혼의 시간대, 저녁 시간대, 해 저물 때의 그 시간대에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작품 제목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 작품은 지저인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지저인간이라는 소설에서는 태양이 사라져요.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명, 모든 지식, 모든 예술을 가지고 이제 지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지하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석양빛의 시간은 무언가 저물어가는 그 마지막에 굉장히 여운이 남는 시간이죠. 그리고 긴 밤을 맞이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작가는 그런 시간대가 주는 어떤 우울함, 멜랑콜리함, 그리고 비극적인 정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의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고개를 돌리면 이제 굉장히 많은 풍선들이 전시장 내를 둥둥 떠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서 처음에 이거 뭐지 싶었어요. 마치 테마파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풍선이란 건 굉장히 유쾌한 매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 줄 때도 풍선을 불고 또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또 아니면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전부 풍선을 불고 그거를 축하하죠. 그래서 풍선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유쾌한 기억이 많이 녹아있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테마파크에 갔을 때도 풍선을 사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재질의 풍선들이 전시장 내에 잔뜩 놓여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근데 또 석양빛을 받으니까 또 멜랑콜리해지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테마파크에서 즐길 수는 없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 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쓸쓸함, 뭔가 모를 아쉬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무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옆에 여름 없는 한 해라는 피아노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피아노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프로그래밍된 자동 연주가 나오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움직이는 조명등과 조금 조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흥미롭진 않았는데 주황빛 눈이 떨어지면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배가 되는 그런 효과를 줬던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긴 이름의 작품이 있었는데 좀 읽어볼게요. 삶의 의지를 넘어서 생동적 본능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작가가 그린 반딧불이 드로잉을 LED 투명 패널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딧불이를 생각해보면 반딧불이는 굉장히 빛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잡고 싶고, 근데 잡으려고 하면 흩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꿈, 굉장히 부질없는 것, 덧없는 것,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은유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은유라는 말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러한 어려운 말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작품 자체가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이 굉장히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1층은 이렇게 괜찮았는데 2층 들어갔었을 땐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별로 좋은 작품은 없었던 것 같고, 루미나리에라고 하는 작업은 조금 재밌었습니다. 이 전극이 계속해서 깜빡깜빡하면서 소리가 나는 작품이었는데 마치 이것도 앞에 있었던 막처럼 SF적인 구조물 같다는 인상을 받았었고, 무엇보다 아쉬운 거는 이 한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 그림을 또 하나 띄워주시겠죠? 이 벽 뒤에 공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힌트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진짜 뭐가 있는지 직접 가보고 확인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나쳤던 게 굉장히 아쉬워요. 옛날에 전시 리플렛을 직접 종이로 인쇄해서 줬을 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시, 그리고 요즘의 전시 경향들은 리플렛이 없어지고 다 QR코드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분명한 동선을 표시해서 여기에 작품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전시를 못 봐서 좀 섭섭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전시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다음 관인 그 블랙큐브 관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봤던 작품은 귀머거리의 집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은 프란시스코 고야에 대한 어떤 오마주라 그래야 될까? 기념이라 그래야 될까? 헌정하는 작품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이었었고요. 여러분, 프란시스코 고야를 혹시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언젠가 설명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이 고야가 보르도라는 지역으로 망명하기 전에 옛날에 잠깐 머물렀었던 어떤 낡은 집이 있는데요. 그 낡은 집에서 고야는 14점의 회화를 남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회화가 굉장히 어둡고 그로테스크하고 우울했던 나머지 후세의 사람들은 이 작품에 검은 회화라는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거인이라고 하는 고야의 대표작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필립 파레노는 이 작품들을 초당 50만 프레임의 초고해상도로 촬영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마치 동굴 속 벽화를 보는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질감 같은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여러분도 실제로 갤러리에 가시면 보시게 되겠지만, 들어가면은 양쪽에 기둥이 있고 전면에 이제 굉장히 큰 화면에 영화가 상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신전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두운 곳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전면에서 굉장히 어둡고 축축하고 질감 있어 보이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동굴 속의 벽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또 아쉬웠던 건 이 영상만 해도 38분인가 러닝타임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영상으로 마릴린이랑 지속적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는 영상이 또 나오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런 거를 보지 못했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는데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렇게 매력적인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차양, 그리고 뭐 차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 차양 작품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의 그 황금기를 보여주는 어떤 오브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그 포스터가 있었던 자리에 그 내용물들은 다 걷어내고 그 형식만 남겨둔 채 전구가 반짝거리고 있는 작품을 설치했는데요. 그 작품들과 천장의 어떤 풍선들, 그리고 벽면의 빛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설득이 되지 않았던 거는, 그 풍선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될까? 왜 차양은 이런 형식이어야 될까? 왜 벽면의 이 조명들은 이런 식으로 반짝이고 있고 이 형태여야만 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해주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하의 공간은 굉장히 성급하거나 좀 미흡하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웠던 건 퍼포먼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백인 중년 남성 퍼포머가 나왔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더니 그 백인 남성 퍼포머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렇게 손을 꼬고 뭐 크락! 꽉!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 해요. 진짜 보기 싫었어요. 진짜 뭐 이런 퍼포먼스가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 퍼포먼스는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좋았던 게 있다면, 이 지하를 굉장히 넓게 바라보는 경험이 처음이어서 좋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작가들,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벽을 통해서 이 공간들을 조금 답답하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치워놓고 높은 천장, 그리고 넓은 공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마치 공간의 쌩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풍선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작가는 풍선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까 M2관에서의 그 테마파크를 연상시키는 풍선도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풍선들은 천장에 높이 떠 있어서 앤디 워홀을 오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옛날에도 작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도 필립 파레노 작가가 스피치 버블스라는 작품을 설치한 적이 있거든요. 천장에 금빛 풍선이 이렇게 따다따다 붙어있는 작품이었었는데, 아마 앤디 워홀 작가의 오마주였던 것 같아요. 앤디 워홀도 은빛구름이라고 하는 풍선 설치 작품을 선보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은빛구름, 그리고 스피치 버블스, 그리고 테마파크에 있는 그 피쉬볼, 그리고 여기 있는 풍선까지 굉장히 풍선을 사랑하고 자주 쓴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작품을 전부 보고 나왔었고요. 제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목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제로는 보이시스, 그러니까 음성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이스라고 그냥 해석을 해서 단 하나의 음성,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이 돼서 좋은 해석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보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시장 내에 있던 곳곳에서 나왔던 그 소음들을, 그리고 그 소리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 사람들의 협업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립 파레노는 이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배두나, 연예인이죠, 배우와, 그리고 AI 프로그래머들, 그리고 언어학자, 뭐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했다고 해요. 단순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들, 작품을 설치해주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과 사회적 협동 작업을 한 거죠. 한 사람의 개인전이라기보단 이 거대한 사회적 협동 과정,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은유하는 제목 같아서 또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리뷰라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훗날 다른 분들에게도, 그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미술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록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구독해 주시고 계속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